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준현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읽는 가장 확실한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2020년은 사실은 이 한 가지 지표만 잘 추세를 확인하셔도 시장을 어느 정도는 읽으실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바로 전세 수급 지수예요. 이 전세 수급 지수가 올해는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의 키워드가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세 수급 지수가 뭐냐면요. 전세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고 낮을수록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 수급이 균형 상태일 때는 100으로 보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200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100보다 아래이면 수요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2020년 2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 수급 지수가 작년 대비했을 때 58.7포인트나 상승한 157.07이에요. 자, 2018년도에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이따가 공급량도 보여드릴 건데 그때 당시에는 100에서 120을 등락을 했었어요. 이랬던 전세 수급 지수가 2019년 1, 2월에는 100을 하회를 했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2, 3년 전에 착공한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집중적으로 공급됐잖아요. 2018년, 2019년 공급이 많기로 유명했던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도권 곳곳에서도 역전세 형성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뭐 깡통 전세니 깡통 주택이니 이런 것들로 미디어나 어떤 신문 기자들이 도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게 역전이 됐어요. 역전세가 아니라 전세 수급 지수가 역전이 됐어요.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지역별로 전세 수급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66.6포인트가 상승해서 현재 160.8. 자, 경기도는요, 150.4. 인천 같은 경우에는 159.2. 자, 2019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전세 수급 상황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표를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의 지역들이 안 좋아요. 자, 전국 평균도 150이 훌쩍 넘어가는데 서울도 높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0 가까이 되고 있죠. 대구는 뭐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인천도 높고 대전, 울산, 세종도 어마어마하게 높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도 매우 높고요. 전남도 굉장히 높고요. 경북, 경남, 그다음 기타 지방도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세종, 대구 지역은 전세 수급 지수가 1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신축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심각해졌잖아요.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자, 시중에 엄청나게 몰려있는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는 한 가지 또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공급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2018년, 2019년도에 수도권 곳곳에서 역전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급량에 있습니다. 2019년도는 이 빨간 선이 적정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8년도에도 적정선의 적정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았고요. 2019년도 이 적정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2020년 들어서면서 약간 넘어서긴 했지만 그래도 공급량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를 볼게요. 예년에 비해서 과거에 공급이 가장 적었던 2011년, 2012년 그때의 공급량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일반적인 주택의 공급, 자가에 대한 공급도 작지만 임대하는 집의 공급도 작아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세 수급 지수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세가가 왜 오르냐면 가장 큰 거는 유동성과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낮은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전세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실제로 2016년 2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에서 1.25%로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놔봐야 받는 실익이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월세 전환율이 늘어나면 시중의 전세는 당연히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세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몇 %입니까? 현재 기준금리는 2016년도보다 훨씬 낮은 0.75%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주인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거의 이자를 안 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월세 전환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시중에 전세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금리 때문에 전세 공급이 줄어들 건데 공급량도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수요 대비 훨씬 공급량도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세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겁니다. 자, 각 지역별로 전세가는 오르는데 코로나발 여파로 집값이 하락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집을 마련하지 않으신 분들은 집주인들이 내년에 전세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2억 5천에 올려줘 이럴 수도 있고요. 3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4억으로 전세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임대하는 집들이 여러 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세금 폭탄을 막고 싶지 않으면 아직까지 집 마련 안 하신 분들은요. 꼭 올해 집을 마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부동산 시장을 읽는 키워드는 전세가다. 전세가는 오르는데 집값이 정체 상태에 있다거나 조금 하락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지역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부동산을 읽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전세, 수급지수, 전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